무조건 자오가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충격적인 가정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8월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겪고 있는 사랑과 전쟁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박 씨는 불륜 이혼 재혼 소송을 모두 겪었다. 법정 다툼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전처 A씨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두 집 살림을 하다 B씨와의 사이에서 딸 시안을 낳고 이후에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외자였던 시안을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내 B씨와 박상철은 5번의 고소와 2번의 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가수 박상철 씨의 부인이 10여 년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며 박상철의 두 번째 부인 A씨는 10여 년간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한 남성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건넸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대화 내내 고함을 지르고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한 남성이 있었고 이 남성은 박상철이었습니다. 녹취록에는 박상철로 추정되는 인물이 XXXX 전화질이야. 교육을 너희 엄마가 잘못 시켜서 너 같은 생각, 너 같았으면 벌써 XX 버렸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전 부인 A씨는 집을 나올 때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웃들도 큰 소리를 들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자주 남아있었다. 딸 B양은 아빠가 찾아올까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딸을 출산할 때 이름을 못 적게 해 이혼모로 아이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0여 년간 폭언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부인은 2019년 7월부터 딸과 집을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나왔을 당시의 폭언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멍자국도 남아있는데 아내는 박상철이 딸과 지내는 곳으로 찾아올까봐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박상철의 입장도 등장합니다. 박상철은 사생활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사랑의 콜센터 녹화도 불참을 선언했으며 트롯 전국체전도 출연을 안 하기로 하는 등 방송 활동도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 최초로 박상철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박상철은 두 번째 부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도 돈이 목적이었다며 팬을 가장에 접근을 했으며 이후에는 협박 문자들로 고통스러웠다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호소합니다. 박상철은 허언증 환자하고 싸우고 있다. 위절이고 꽃뱀이라며 모녀가 꾸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공식적 허언증이다. 위절이고 꽃뱀이다. 확실한 꽃뱀이다라며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근데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박상철은 이어 오히려 내가 맞았다며 내가 고막이 터지자 스스로 자기를 자해했다고 했다. 박상철은 두 번째 부인이 무조건으로 인기몰이 중이던 당시 명품을 선물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상철의 이 같은 주장에 두 번째 부인은 말도 안 된다.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박상철이 팬카페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부인은 27살이었던 자신에게 유부남이었던 박상철이 먼저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까지 낳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2014년 첫 번째 부인과 파경을 맞은 박상철은 2년 뒤 두 번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엄마 성을 다르던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박상철이 전처와 두 집 살림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사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1992년에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 1993년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2000년 1집 부메랑으로 데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발매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 2010년 박상철 두 집 살림 시작 2011년 혼외자 시향 출산 2013년 영화 전국 노래자랑 실제 모델 2014년 박상철 A씨와 이혼 B씨와 사실혼 유지 2016년 박상철 B씨와 혼인신고 플러스 시향 호적 등재 순인데 이 때문에 박상철은 한동안 이것과 관련하여 일종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현재도 고소와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두 번째 부인 B씨의 고소에 대해 박상철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2019년 7월 폭행 혐의만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박상철이 2020년 2월 B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은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오랜 시간 내연 관계에 있다가 법적 부부가 되었는데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내가 보기엔 솔직히 똑같 뉴욕길 바람펴서 돈 것까지 한 박상철이나 유부남 뺏은 두 번째 부인이나 와 이러면서 놀면 뭐하니 나와서는 세상 부끄러움 많은 척 낯가리는 척 연기했던 거야? 웬일이야. 설사 여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런 욕설의 막말의 저것만 봐도 박상철 쓰레기 인정이네. 물론 박상철 씨도 나쁘지만 당신도 한 가정을 박살낸 불륜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올 사람은 당신이 아닌 전처분이고 피해자는 당신이 아닌 전처의 두 아들과 당신의 10살짜리 딸내미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7일 방송된 KBS의 부르의 명곡 KBS의 아들과 딸 특집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낳은 스타 박상철이 출연했는데요. 27년 전 박상철은 전국 노래자랑 3차편에서 화려한 날은 가고를 불러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며 박상철은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받으면 지역 축제에서 향토 가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박상철은 우리 전국 노래자랑은 송혜 선생님이 전설 그 자체다. 든든하다며 전국 노래자랑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의 KBS 프로그램과의 인연은 6신의 고향이다. 박상철은 리포터를 13년 정도 했다. KBS가 아주 편안한 곳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박상철의 메가 히트곡 무조건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중 하나인데요. 박상철은 부르의 명곡 첫 출연 소감으로 전국 노래자랑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나와선 안 되지 않겠나? 무조건 달려왔다고 센스 있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선보인 박상철은 모든 출연자들의 무대가 긴장된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박상철은 무조건과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습니다. 박상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박상철은 1969년 1월 19일 생으로 올해 나이 53세입니다. 박상철 고향은 강원도 삼척시이며 박상철 학력은 삼척초등학교, 삼척중학교, 삼척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상철 데뷔 전 과거 미용사, 전국 노래자랑 참가 박상철은 한때 아줌마들 사이에선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었던 트로트계의 서태지라 불릴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눈물로 점철된 세월이 적지 않은 가수라고 합니다. 박상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무일푼으로 가족들 몰래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 고생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해 박상철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작곡가 사무실. 오디션을 본 후 당장 음반을 취입해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박상철의 가수 되기는 비교적 순탄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음반을 취입하는데 대략 1천만 원의 돈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고향집이 20만 원 정도였으니 그에게 1천만 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나큰 액수였습니다. 그래도 꿈에 그리던 가수만 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던 박상철은 돈을 벌기 위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어 주말에도 그리고 몸이 아픈 날도 쉬지 않고 일해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단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월세도 아껴야 했기에 잠은 아파트 계단에서 해결하고 끼니 건너뛰기를 밥 먹듯 하며 악착같이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개월 만에 모았다고 합니다. 일당으로 받은 돈을 헝겊으로 싸허리춤에 묶고 다니던 기억이 나요. 꿈에 그리던 1천만 원을 손에 쥐던 날 그날로 곧장 작곡가 사무실로 뛰어가 작곡가에게 덥석 돈을 안겼죠. 그런데 돈만 주면 금방이라도 음반을 내줄 것처럼 굴던 작곡가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앨범을 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다 못해 대체 왜 음반을 안 내주는 거냐 따져 묻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되려 절 호통치더군요. 지금껏 내가 가르쳐준 수업료만 따져도 얼만데 건방지게 라면서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당시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어렵게 마련한 돈을 고스란히 사기당하고만 박상철은 자포자기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빌딩 계단과 지하도를 오가며 행인들이 던지고 간 동전 몇 개로 끼니만을 간신히 이어가는 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잊으려 하면 할수록 노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는 가수로 성공하는 그날을 위해 다시금 이를 악물었고 힘겹게 미용 기술을 익히며 재기를 시도
결국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박상철은 하루는 명동거리를 지나는데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온 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던지요. 단시간에 돈을 벌어 가수의 꿈을 이루려면 저거만 한 게 없겠다 싶었죠. 게다가 당시 남자 미용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때였어요. 특세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하겠다 싶어 미용일을 시작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좌우가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